일단 지수 이야기들을 해보자. 음, 일단 용어 정의지. 거듭 제곱이 뭐냐? 거듭 제곱. 말 그대로 거듭해서 제곱한다는 거야.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 제곱 이렇게 통틀어서 n제곱까지 가는 걸 보고 거듭 제곱이라고 이렇게 꼬이냐? 거듭 제곱이라고 부르고 그때 이제 a의 n제곱에서 이 a를 위치라고 부르고 이 n을 지수라고 부른다. 이거는 중학교 때도 배워서 알고 있는 이야기지. 얘는 왜 미칠까? 밑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이해도 돼. 내가 베이시스였나 뭐 그러는데 베이스먼트가 지하잖아. 이 베이스라는 게 그냥 그 지하인 것도 있지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음, 근데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단어들이 사용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 이제 몇 제곱을 한다 방식으로 표현하겠다 이제 이런 거라서. 그리고 중요한 거 A의 n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아니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벌써 몇십 년 전이야.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거든. 지수 법칙,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야. 어차피 똑같이 고등학교 배웠지만 지금 중2에 배운 지수 법칙은 난 중1 때 배웠단 말이야. 근데 그때 선생님이 그랬어. 경상도 사투리 아주 진하게 쓰시는 선생님인데 옛날에는 승이라고 불렀지만 얼마 전에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제곱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게 언제라고? 몇십 년 전에 1990년대에 이미 바뀌어서 야 대한민국의 IMF도 오기 전에 이 표현은 제곱이라고 바뀌었다니까? 근데 아직도 학생들이 몇 승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학생 잘못이 아니지. 왜? 몇십 년 지나가지고 애들한테 몇 승이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문제인 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얘기다. 중학교 때 배운 지수 법칙을 일단 보면은 이런 게 있다. 그치? 그 뭐야? 곱하는 거는 지수끼리 더해라. 그 다음에 나누는 거는 아니지. 나누는 건 지수끼리 빼라. 근데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자연수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뭐야 m이 큰 경우, 작은 경우, 같은 경우 나눠서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새로운 표현들 지수를 확장해서 정의한 다음에 이거 갖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대로 더하고 빼고 이렇게 바꿔버릴 거야. 이런 게 사라진다는 얘기지. 이런 조건 다 필요 없이 이렇게 만들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알고 있는 법칙들은 뭐 아는 대로 넘어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음수.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항상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뭐냐? 그럼 뭐야? 2의 제곱이랑 똑같지? 근데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어때? 마이너스하고 그냥 2의 세제곱이랑 똑같지? 짝수제곱은 양수고 홀수고 음수일 거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그냥 공식이 써있다고 공식을 그냥 글자로 외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냥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럼 봐봐. 당연하게 알고 있는 얘기는 굳이 왜 써놨냐? 그럼 반대로 이렇게 알고 있는 너희가 이렇게 일반화해서 쓸 수 있냐 이거야.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보여주고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개념 알고 있잖아. 그럼 얘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 이제 거듭제곱 근의 표현인데 이거는 거듭만 빼면 제곱근 자체는 중3에서 배웠어. 거듭을 빼면 제곱이라는 거 자체는 자 2의 제곱이 4잖아. 여기 써있는 거 보자. 2의 제곱이 4잖아. 그러면은 2를 제곱하면 4고 4의 제곱근 중에 2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런 표현이잖아. 그럼 2의 세제곱이 8이잖아. 그럼 2의 세제곱은 8이고 8의 세제곱근 중에 2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거듭제곱 혹은 거듭제곱근 이런 표현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제 정리되는 것처럼 자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a 제곱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면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뭐냐? 자, 누구를 제곱했을 때 a가 되면은 우리는 그때 x를 보고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 누군가를 세제곱해서 a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이때 x를 뭐라고 부르겠다? a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지. 그런데 결국 보다시피 뭐야? 이게 지금 다 뭐야? 방정식이지. 이게 해 몇 개 있어? 2개 있지.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거듭적분도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자, 이거는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지. 그러면은 해가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럼 거듭적분도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8의 세제곱근은 2다. 이러면 틀린다고. 8의 세제곱근은 3개가 있는데 2만 얘기했으니까 틀린다고. 무슨 말인지 해야 돼? 4의 제곱근은 2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항상 그 어떤 말을 보면은 이 식을 세우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곱 세제곱으로 이제 이해했지. 그 제곱 세제곱 네 제곱 쭉쭉쭉 나가는 거 고접제곱이라고 본다 그랬지. 그럼 이제 제곱근 있고 뭐도 있어서 지금 세제곱근도 있었지.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 나가면 통틀어 뭐라고 부를 거야? 거듭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 이게 유추야. 별거 있어. 이럴 때 이랬어, 저럴 때 저랬어. 쭉쭉쭉 가면 뭐라 부를 거야? 이렇게 일반할 수 있냐 이거야. 항상 이해는 뭘 바탕으로 하라고? 예를 들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일반화하면 돼.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이거지. x를 n제곱해서 a가 나온다. 그때 우린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를 거고 a는 당연히 보다시피 x n제곱이 나오겠지. 근데 이 a의 n제곱근은 원래는 몇 개가 있어야 돼? 몇 개 있어야 돼? n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허수를 안 다뤄. 배수하고 지수록에서는 허수를 안 다뤄. 뭐만 다뤄? 실수만 다뤄. 그러니까 거듭제곱근 중에서도 뭐만 다룰 거야? 실수만 다룰 거야. 물론 허수에 대한 얘기가 아예 안 나온다는 건 아니야. 뭐 내려면 될 수도 있는데 허수로 아니 허수로 된다. 뭐야? 실수로 한정한다는 표현이 그 뭐지? 그 개정 교육 과정 보면은 거기 이제 지침사항들 쭉 있거든. 있어. 실수 한정해서 이야기할 거라고. 그렇다고 허수로 하면 아예 못 내는 건 아닌데 이제 계산 허수 관련한 계산 문제 전부 다 내는 건 아닌 거지. 자 그런데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래. 써 있으면 써 있는 대로 다 쓰지 말고. 자 이제 하나 간단한 예를 들어야겠지? 우리 지금 세제곱이 8이 것 했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제 x 말고 e 말고 x라고 이제 나오고 계산을 해보자 이거야. 인수분해 되잖아. 보다시피 실수 하나에 얘가 허수가 2개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이 실수를 보통 우리가 쓰고 허수는 잘 안 쓰는데 원래는 3개지만 결국 실수가 몇 개 있냐로 가게 될 거야. 항상. 오케이? 실수가 몇 개 있냐로 따지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참 웃긴 게 있잖아.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자, n이 홀수일 때 x 엔지오 그래프 같은 거 안 배웠다고 합니다. 배우지 않았어. 배우지 않았어. 하지만 이렇게 생겼대 하고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야? 이거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선행학습이 필요한 거 아니야? x세제곱 그래프 최소한 알아야지 얘를 보고 이해할 건데 갑자기 처음부터 x세제곱 홀수도 이렇게 생겼어. 그냥 외우고 이럴 거 아니냐고.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홀수일 때 이렇게 좀 곡선이니까 3차 함수 예를 들어놓은 거거든. 1차 함수만 안 되나? 해. 어차피 실수만 따질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홀수일 때는 간단하게 3차 함수 같은 거 예를 들면 짝수일 때 2차 함수 예를 들 건데 꼭 3차랑 2차냐? 아니 그거 아니어도 돼. 봐봐 n이 3, 5, 7, 9, 10에 쭉쭉 커지잖아. 그치? 한 20몇만 돼도 있잖아. 얘가 어떻게 생기는 줄 알아? 이게 점점점 있잖아. 거의 이렇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있잖아. 점점점 여기 이제 A에서 그랬는데 내가 1 있을 때 거의 1,0에 가깝게 붙게끔 처음에 곡선이 이만큼 떨어져 있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2차, 뭐 짝수 차든 홀수 차든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쫙 벌어져. 그쪽이 사각형처럼 말이야. 얼굴이 쫙 벌어져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만 지나면 수직이 딱 상승해서 올라가. 뭐 굳이 이 얘기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미적분 투구하다 보면은 x의 n제곱에서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x가 이제 1일 때 자극한 뭐 우극한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비슷하게 나와. 그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 자, 아무튼 자, 홀수일 때 예를 들어서 그려봤어. 그럼 어디다 부어도 어때? 몇 개 만나? 하나 만나지. 봐봐. 얘가 A인 걸 찾는 거야.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A의 n제곱근 찾는 그런 상황 아니었어? 근데 홀수면 보다시피 항상 실수가 몇 개 나온다고? 하나. 원래 n개 있어야 되는데 실근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만나는 점이니까. 그 나머지 n-1개 전부 다 뭐야? 허수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나니까 자, 주의할 점은 뭐야? 음수도 뭐야? A가 음수여도 어때? 음수도 n제곱근이 하나가 있어. 음수에 세제곱근이 있다고. 음수에 다섯제곱근이 있다고. 음수에 11제곱근이 있다고. 0도 0의 홀수제곱근이 하나가 있다고. 이런 얘기고. 이제 이 짝수일 때 2차 함수 예를 들어서 보면은 자, 얘도 얘가 A인 걸 풀 거야. 근데 보다시피 음수는 어때? 만나는 게 없고 0은 하나 만나고 양수는 2개 만나서 A의 짝수 제곱근들은 A가 양수일 때만 2개, 0일 때는 하나, 음수에 대한 짝수 제곱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되는 건데 어렵게 예를 들 거 없이 이미 중3 때 뭐 했어? 그냥 제곱근 했지. 그 제곱근과 네 제곱근과 6제곱근과 다 똑같은 얘기라고 그냥.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얘는 추가만 하면 돼. 무슨 얘기해서? 새로운 걸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이미 제곱근의 표현에서 알고 있는 그 상황 갖다가 이제 모든 짝수로 확장했을 뿐이야. 그 n제곱근 표현. 참, n제곱근 표현 얘기 안 했네? n제곱근 표현은 이 거듭제곱근 앞에다가 이렇게 쓰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세제곱근선 이거 주의할게. 얘하고 이게 다르다고. 글씨 잘못 쓰면은 헷갈리잖아. 헷갈리게 쓰는 건 다 틀리는 거야. 막 크게 써가지고 봐봐 이렇게 쓰면 어때? 들어갔지? 이러면은 이걸로 취급하는 거야. 들어갔잖아. 아무리 이렇게 썼어도 봐봐. 아무리 여기 뭐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어도 봐봐. 안 들어갔지? 뭐가 되게 애매하지?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구조 테스트 하는 거, 서술 테스트 하는 건데. 못 알아보면 다 틀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n제곱근 a가 그냥 뭐랑 똑같아? 그냥 루트 a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n제곱근 a는 이 자체가 하나의 숫자야. n 숫자. a의 n제곱근은 그냥 n 방정식의 해라서 n개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a의 n제곱근이라는 표현은 방정식에서 n개가 있는데 n제곱근 a는 그냥 그가 어떤 하나의 숫자야. 만약에 뭐 n이 짝수여서 양수 있고 음수 있잖아? 그러면 양의 n제곱근 a도 있고 음의 n제곱근 a도 있는 거지. 그 말로 그렇게 썼지만 뭐야? 그냥 이렇게 쓰면 이게 양의 n제곱근 a인 거고 이렇게 쓰면 이게 뭐야? 음의 n제곱근 a인 거지. 별거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하지만은 막상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n제곱근 a 뭐 세제곱근 뭐 a랑 뭐 a의 세제곱근 어떻게 a 나오잖아? 희한하게 또 다 반대로 막 틀린다고 또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듭적분의 성질을 외우라 나와 있는데 이건 따로 외우지 않을 거야. 이거는 그냥 지나가고 뒤에 가면 지수법칙을 할 거거든. 지수법칙을 바탕으로 그냥 다 할 거야. 왜냐면은 얘를 그냥 외워서 하는 것보다 일단은 다 지수를 바꿔서 푼 다음에 정말 많이 익숙해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가 어떻게 됐는지 보이는 게 훨씬 더 나아서 그래. 쭈루룩 넘어가면 이제 지수를 확장해야 돼.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나눗셈에서 똑같을 때가 문제야. 똑같을 때. m이 n하고 똑같을 때. 왜? 우리가 이거 그냥 못 썼던 이유는 뭐 때문이야? 말 그대로 영재고 한 번도 안 바꾼 게 뭔데? 이래서 그런 거거든. 그럼 잘 생각해봐. 한 번도 안 더한 건 뭐지? 0이지. 왜냐면 덧셈 뺄셈에서 기준은 0이잖아. 곱셈 나눗셈의 기준은 누구지? 1이지. 그럼 아무것도 안 곱한 건 뭐지?
1이 기준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해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돼. 근데 이제 정의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정의를 얘기해보자면은 실제로 봐봐. 내가 만약에 3나누기 3으로 된다 이거 1이지. 그러니까 A의 M제곱이랑 A의 M제곱 나누는 거야. 이건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수 나누면 1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지수 법칙을 쓰면 그거는 어떻게 돼? 0제곱이 되지 않냐 이거야. 그럼 지금부터 그냥 얘를 이렇게 쓰겠다 이거지. 원래는 자연수일 때만 쓸 수 있었는데 0제곱일 때를 그냥 우리가 한 거 곱한 거 1이라고 하자. 자 봐봐. 그냥 A라는 건 뭐야? A를 한 번 더한 게 A잖아. 그치? 원래 A 안에 있는 거라서 우리 이걸. 이걸 2A라고 쓰지. A 더하기 A 더하기 A는 뭐라고 써? 3A라고 쓰지. A를 한 번 더한 거, 두 번 더한 거, 세 번 더한 거 이런 거잖아. 그래서 A를 한 번도 안 더한 게 뭐였어? 0이었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수가 우리가 덧셈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수가 0이 있고 곱셈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수가 1이 있어서 얘를 기준으로 얘 0으로 기준으로 아까 앞뒤에 하는 거는 수직선을 똑같이 보듯이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곱셈에 대해서는 얘를 두고 나서 앞으로 뒤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보통 똑바로 곱하는 건 여기다 곱하고 거꾸로 곱하면 여기다 곱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더하는 거 뒤로 하겠지만 이게 정방향이 있고 그 옆방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곱셈에 대해서 정방향이 여기고 옆방향이 여기란 말이지. 함수에 대해서 함수도 뭐였어? 함수도 그냥 다 입력해서 나가는 게 일반적 함수라면 그걸 역으로 가는 게 역함수가 있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학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다 어떤 방향과 그거의 역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연산도 덧셈은 똑바로 그냥 더하는 거고 뺄셈이 뭐였어? 거꾸로 더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거꾸로 이만큼을 더해라 이런 얘기잖아. 그럼 나누기는 뭐야? 거꾸로 이만큼 곱해라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아직 안 했구나. 소리. 오늘 이거 할 건데 이걸 미리 얘기했네. 이게 이 말이 하고 싶어서 한 거야. 거꾸로 곱하는 게 뭐냐 이렇게 거꾸로 곱하는 거 뭐냐. 근데 거꾸로 곱하려면 일단 기준에 뭐가 필요해? 일단 기준은 뭔데 그럼? 이게 필요한 거지. 곱셈 기준에서 아무것도 안 한 거는 곱셈 아무것도 안 한 건 뭐다? 가장 기본적인 수의 1인 거다.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래서 이게 항등원, 여건 이런 걸 막 배우고 했단 말이야. 원래 필요하니까 배웠단 말이지. 근데 개념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온갖 이상한 다 내는 거야. 개념이 있다는 이유로. 그래서 개념을 안 가르치기 시작한 거야. 그 문제 내지 말라고. 영하고 1이 기본적인 어떤 수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는 하고 지나가되 이제 그걸 정식으로 가르치진 않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문제도 내면 안 되고 대신에 어떻게 했어? 이 0 같은 거, 1 같은 거를 우리가 행렬에서도 반행렬 이야기를 했지. 그 다음에 집합에서도 공집합 이야기를 했지. 그 다음 함수에서도 항등함수가 있었지. 그런 거. 그러니까 각 연산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애가 있다고. 얘를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뭘 한 번 했냐, 두 번 했냐, 아니 거꾸로 했냐, 거꾸로 몇 번 했냐 이렇게 나오는 게 개념인 거란 말이야. 합성도 그런 거고 행렬곱셈도 그런 거고. 나중에 이제 기하를 배우면 벡터로 나오는데 벡터 가지고도 벡터가 가만히 기본적인 벡터가 있고 거기서 똑바로 가냐 거꾸로 가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또. 그래서 이 0하고 1의 개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래도 교과가 되게 없지만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여기 지금 약속이라 그랬지? 한번 이렇게 정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정하겠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자, 1 나누기 3이면 우리 어떻게 쓰지 이거를? 3분의 1이라고 쓰지? 근데 지수 법칙을 쓰자면은 얘는 뭐였어? 3의 0제곱이었단 말이야? 3의 1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3의 마이너스 이렇게 써준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 얘네 둘이 결국은 똑같이 보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이걸 똑같이 본다면 뭐야 이제? 앞으로 이 거꾸로 곱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여기가 똑바로고 여기가 거꾸로 그랬잖아. 그치? 거꾸로 곱하는 거는 내가 거꾸로 한번 곱했다라고 표시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야. 자, 아까 이해하다 말았는데 봐봐. 2a는 a를 똑바로 두 번 더한 거야. 마이너스 2a는 a를 거꾸로 두 번 더한 거야. 이런 표현 아니야? 그치? 그래서 a의 제곱은 a를 똑바로 두 번 곱한 거고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a를 거꾸로 두 번 곱한 거라는 얘기지. 어떻게 한다고? 거꾸로 두 번 곱한 거라는 얘기지. 이렇게. 근데 그냥 이 마이너스 뭐 자꾸 음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호는 항상 누가 여기서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양수음수의 개념은 몇 번 더 했냐 개념이란 말이야. 내가 이만큼 자체를 갖다가 일로 가냐 일로 가냐 얘기인데 지금 곱셈은 똑바로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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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거 갖다가 자꾸 여기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냥 대충 마이너스라는 것만 보고 그냥. 이거는 여기 역함수할 때 이야기했지만은 수학에서 이 부호의 의미 있잖아. 이 부호의 의미는 수학에서 이게 방향성이야. 얘는 똑바로 얘는 거꾸로라고. 오로지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라니까. 이걸 보고 나서 그 방향을 갖다가 앞뒤로 생각하면 돼. 몇 번 곱했는지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우리가 지수에 뭐 할 수 있어? 영제곱도 쓸 수 있고, 그렇지? 영제곱 쓸 수 있고 음양수도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한다면은 우리가 지수 자리에다가 뭐야? 예전에 중학교부터는 자연수 지수만 썼는데 지금은 정수 지수를 다 쓰면서 뭐 할 수 있어? 지수를 확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수법칙에서 지수를 다 정수로 쓰면서도 지수법칙을 쓸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아? 0의 제곱은 얼마지? 0이지. 0의 0제곱은 얼마지? 확실해? 정의가 안 돼 있어. 어떤 수학자는 0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어떤 수학자는 그래도 1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나도 1에 가깝다. 나도 1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저기 뭐야 0의 x제곱을 갖다가 이게 뭐지? 0의 x제곱이 된다. x의 x제곱을 극한이고 하면은 x가 0으로 갈 때 얘가 1로 가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얘도 0에 가까이 가는 거잖아. 0이 아니라 0에 가까이 가는 거 얘가 가까이 가는 거고 이거 확실히 0이잖아. 어찌됐건 확실하게 0이니까 0이가 아니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래도 극한이 1로 가는데 0에 가까이 갈 때는 얘가 이 값이 1로 가는데 얘도 1에 가깝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 정의대로라면 우리 음수지수 정의대로라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얘는 아예 없지. 왜냐면 아까 좀 거꾸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음수 얘 개념이 이 개념이 뭐냐면은 상동원 영어로 접근을 하면 이런 얘기야. 여기다가 내가 A에다가 뭘 곱했는데 교환이 되고 그냥 A가 나왔어. 마치 아무것도 안 곱한 것처럼 사실은 그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A 영제곱인 거잖아. 그치? 우리 얘 갖다가 1이라고 정의를 한 거고 그래서 영하고 1은 정의된 수라고 단 말이야.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런 걸 항동량을 부른다고? 여기라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은 내가 여기다가 뭘 곱했고 다시 걔가 교환을 해도 똑같이 성립하는데 얘 아무것도 안 한 거. 다시 말해 다시 아무것도 안 한 게 나온단 말이야. 내가 이거 어떻게 했어? 앞으로 한번 갔지. 그럼 뒤로 한번 와야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역수의 정의가 이거거든. 곱해서 1이 나온 수가 역수야. 정의가. 그냥 분자분을 뒤집어라가 아니라 역수는 분자분을 뒤집어라가 아니라 역수 어떤 수에다가 그 역수를 곱했을 때 1이 나오게 돼 있어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0에다가 뭘 곱해서 1을 만들 거냐 이거지. 뭘 넣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수를 다 넣어도 얘는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0분의 1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야. 0으로 나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눌 수 없어요라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는데 0으로 나눈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겨? 이렇게 지수법칙을 마음대로 썼을 때 자칫 잘못하면 정의가 안 돼 있는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수법칙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려면은 봐봐 지수법칙을 다 쓰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지수법칙 써서 그냥 그대로 쓰겠다 이거야. 나눗셈이 간단하게 뺐으면 끝난다 이거야. 그럼 조건이 뭐가 돼야 된다고? 미치 0이면 안 된다고. 오케이? 그럼 미치 0이면은 아예 이걸 못하는 거냐? 아니 미치 0이 계산을 할 수 있지.
뭐 0의 세제곱 같이 뭐가 하다 보니 나왔으면 이게 0으로 계산을 하지. 계산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밑이 0일 수도 있으면 지수 없이 먼저 쓰지 마라 이 얘기야. 한마디로 이 조건은 지수 법칙을 쓸 때 조건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이 확신이 없으면 못 쓰는 거 많이 쓰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지. 0이면 어떻고 0이 아니면 지수 법칙 이렇게 된다. 이게 계산을 나눠서 풀어야지. 케이스 나눠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수가 유리수일 때 얘기를 해보자. 지수가 유리수라는 것도 생각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치?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봐. 자, A 곱하기 A를 이렇게 A 두 번 곱했어. 그러니까 A 제곱 이런 거 쓸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문제는 A 이런 식으로 A를 2분의 1번만 곱하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회계방식한 일이냐? 이거 아니야. 그런데 잘 생각해봐. 그러면 자, 우리가 1 더하기 1을 해서 2니까 이제 얘가 1을 두 번 더했다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그러니까 얘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뭐야? 1을 두 번 더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상수배라는 거는 몇 번 더했냐 얘기잖아. 맞지? 원래 여기다 몇 번 더하면 쓰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면은 1을 갖다가 거꾸로 두 번 더했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표현은 안 쓰나? 1을 2분의 1번만 더했어. 이런 표현은 안 써? 쓰지. 근데 너희가 이 덧셈 뺄셈을 처음 배울 때, 분수 덧셈 뺄셈 처음 배울 때, 혹은 분수 곱셈 처음 배울 때, 그때 이거 설명했으면 이해를 했을까? 아니었겠지? 그냥 분수 계산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하고 보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반만 더하는 것도 했네, 반만 빼는 것도 했고, 근데 그건 사실 직관적으로 정말 이게 반토막 내서 더하고 빼면 되는 거잖아. 얘는 이해가 간단 말이지. 근데 그럼 반만 곱하는 건 뭐냐 이거야. 어? 그럼 봐봐. 반 더하기 반은 전차나가 되지.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2분의 1만 곱했다가 또 어때? 또 2분의 1만 곱하면은 내가 한 번 곱하게 되지 않겠어? 그치? 그럼 뭐야? 내가 A의 2분의 1번, 내가 이 A의 2분의 1제곱이라는 것을 두 번 곱했더니 마치 그냥 A가 나온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치? 지수법칙을 만약에 쓴다면, 써서 뭔가 계산을 한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였어, 이게? 원래. 이런 애들을 갖다가 두 번 곱했을 때 A.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걸 갖고 지수법칙에 굳이 적용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루트 얼마를 분수식으로 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야. 아, 물론 이거는 원래 저기 증명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3분의 2제곱은 지금 2분의 1이 지금 제곱근이었잖아. 그럼 3분의 1은 세제곱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제곱은 또 해야 되고 만약 4분의 3제곱이면 4제곱근의 A세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야. 거듭제곱근에 관한 표현들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듭제곱근에 관한 그 공식들은 외우지 않고 그냥 우리 이렇게 지수 법칙에서 이 분수 자리에다가 분수 자리에다 지수 자리에다가 분수 유리수를 쓸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면 결국 얘랑 관련한 계산들을 바꿔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을 적용해서 푸는 방식으로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얘가 익숙해져야지. 그렇게 하다가. 자, 그런데 얘도 문제가 있어. 지금 유리수 지수를 쓰면서 자유단위로 내가 지수법칙 쓰고 싶다 이거야. 그런데 자 이런 표현 가능한가? 이렇게 되면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지수 로그 이런 단어들에서 뭐만 다룰 거라고? 실수만 다룰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안 되겠지. 그래서 이 거듭제곱분 표현을 쓸 때는 이런 게 문제가 생겨. 그러면은
모든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냐? 잘 봐봐. 이 모든 수가 다 문제가 되는 거냐? 자, 마이너스 8을 3분의 1이라고 하면 되지? 얘는 그냥 마이너스 이거든? 아, 또 누군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어쨌든 이거 합쳐놓고 지수없이 다 쓰면 결국 어때야 돼? 이 빛이 음수가 되면은 또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혹시 이제 밑이 음수인 상황이 되면은 그냥 너희가 원래 알고 있던 거두쪽의 특성들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사용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지수법칙을 쓰고 싶거든 어떻게 해라? 밑이 양수일 때만 사용을 해라 라는 이야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지수가 유리수까지로 확장될 수 있어. 대신에 뭐야? 지수법칙을 자유자재로 쓰려면은 지수법칙을 자유자재로 쓰려면은 밑이 양수여야 된다고. 밑이 양수랑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나눠서 풀어야 돼. 아니면 아예 다른 방법을 찾든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더 증명하고 설명하려고 하진 않지만 같은 방식으로 지수가 실수일 때도 똑같이 쓸 수 있어. 지수가 실수일 때도 똑같이 쓸 수 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수 법칙은 자 밑이 0보다 큰 상황에서는 지수가 실수인 것까지도 전부 다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또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지수에 또 허수를 쓰는 걸 또 우리는 안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지수에 허수를 쓰셔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낸 바람에 복소수 계산을 허수 계산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지수 법칙으로 간단하게 하는 것들을 알아내서 이제 옛날 옛적에는 복소평면이라고 부르는 것을 고등학교 때 배웠다. 참고로 이 복소평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뺐지만 다른 나라에는 여전히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나라들도 있어. 뭐 인도 이런 데도 배우고 미국은 확실히 기억 안 나네. 이게 진짜 복소수 계산을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줘.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나 때는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고1 때 있어가지고 복소 처음 배울 때 같이 있어서 그러니까 얘를 배운 게 아니라 복소평면이라는 걸 배워서 여기 이거에서 나오는 원리들 얘는 안 배우고 그 복소평면 원리를 외워서 적용 막 한 거지. 그때는 진짜 빡셌어 고등학교라는 수학이. 진짜. 황동원 영어부터 다 시작해서 1단부터 집합 박아놓고 그 나머지 정리 이런 할 때 있잖아. 약수 배수를 다항식으로 다 해. 최대 공약 다항식, 최소 분배 다항식 이거 다 해가면서 다 있어가지고 그때는 수능에서 제일 고난도가 고1 거에서 나왔어. 1단원에서 2단원인가? 2단원에서 나왔어. 단원이는 간단해. 수화식. 그 안에 방정식까지 다 있어. 수책에서부터. 그래서 그동안 고1 거를 출제 보면서 빼버린 거라니까. 그것 때문에 뺐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그 이후로는 최고난도 전부 다 미적분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상학함수 활용이나 그 이유가 차라리 거기서 나오는 게 나아. 그 옛날처럼 나오면 있잖아. 막 정수론 이런 거 다 배워야 돼. 그건 고난도 풀려면은. 그래서 그때는 대학교에서는 다 했어. 학교가 낮아가 12시 끝나고 이러니까 12시까지 학교 있잖아. 학원이 그때부터 시작이야. 학원이 막 12시 30분부터 시작이야. 밤새 학원이든 과외를 돌고 학교 가서 다 자. 내 별명이 버스 이사다니까. 분단 있잖아, 분단. 분단이 요렇게 있잖아. 이런 식으로. 내가 요 자리였거든. 이 버스에 여기가 기사다. 한번 선생님이 쫙 판서를 하고 설명을 하고 딱 들어섰는데 한숨을 팍 쉬면서 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왜 너무하냐? 분단마다 한 명씩 살아있었어. 저기는 버스 기사가 뒤에 있는 후륜인가? 막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러던 시절에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서 이제 온 거지. 학원 10시 제한도 생기고 학원 10시 제한이 나 군대 갔다 와서 생겼어.
그런 거 좀 없어. 나는 여기 뭐 최신 문물이야 학원 열시제한이. 자, 그다음 뭐 대소 판별이나 뭐나 이런 것들 있는데 자, 대소 판별까지 하자. 자, 대소 판별은 이건 한번 해보자 그냥. 자, 그냥 루트 2 세제곱근 3, 6제곱근 6을 보자는 얘기야. 근데 보통 우리가 밑이 똑같아야지 지수끼리 뭔가 비교해서 확인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렇다고 하고 외우지만 우리가 이제 그 지수함수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지수함수를 배우면은 지수함수가 밑이보다 클 때는 지수함수가 증가함수야. 그래서 밑이 똑같으면은 이렇게 x값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지니까 밑이 똑같으면 대소 비교가 편한 거잖아. 근데 밑이 다르면 어떻게 되냐? 밑이 다르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완전 1인데 이게 밑이 작은 거, 밑이 큰 거거든. 그러면 같은 x값에 대해서 밑이 큰 함수가 크고 밑이 작은 함수가 작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 이해는 지수 함수를 다 배운 다음에 이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냥 대충 외우게 시키는 거지. 왜냐면 충분히 그럴만 하거든. 왜냐면은 자 3의 제곱과 4의 제곱과 5의 제곱 중에 누가 크니? 여기 클 거 아니야. 지수가 똑같으면 밑이 큰 쪽이 더 크잖아. 그 다음에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세제곱 있으면 누가 더 크니? 같은 밑이니까 지수가 큰 쪽이 크잖아.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서 다른 것도 그래. 이러는 거지. 근데 분수도 그래요? 그래. 왜요? 일단 그냥 그렇게 알아도 이런 얘기지. 풀 수 있어? 니네 지금 설명 방법이 없는데? 아까처럼 그래프에 가야지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이 2, 3, 6을 다르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라? 2의 1분의 1과 3의 3분의 1과 6의 6분의 1에서 자 지수를 똑같이 만들겠다는 거거든. 뭘 이용해서? 이런 식이면 통분이겠지. 분모를 똑같이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거야. 곱셈 나눗셈으로 여기 더스 패스 마지막 여기서 곱셈 나눗셈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의 6분의 3, 3의 6분의 2, 6의 6분의 1. 그러면 다시 얘가 봐봐. 2의 세제곱의 6분의 1 정도. 이게 지수법칙이지. 얘는 3의 제곱의 6분의 1이고 이거는 6의 6분의 1이야. 그래서 8, 9, 6 비교하는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끝난다.